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컴퓨터와 생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회차 수업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9단원 알고리즘이란 이랑 10단원 치즈찾기를 그림 기호로 표현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교과서 62페이지를 펴서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을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떤 교통수단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과 천천히 가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친구들, 우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부산 해운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보면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5가지 방법은 점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시간은 빨라지는데 돈은 더 많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죠? 네, 걸어가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여전히 힘든 자전거를 타는 방법. 세 번째는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 네 번째는 새마을호, KTX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5번째는 헬리콥터,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고도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죠? 네, 어떻게 갈지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결정을 했는데 어떤 루트로, 즉 어떤 길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네, 교통수단을 결정했으면 다음 단계로는 가는 길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도 위에 빨간 선은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다른 고속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서 강릉 방향으로 가서 동해안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중부 고속도로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들리고 싶은 도시에 들렀다가 이렇게 안성, 청주, 문경, 구미, 진주, 밀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부산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길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도 경부고속도로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방법은요, 크게 7가지로 나눴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눈 가는 방법 7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동차에 탄다. 두 번째,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한다. 세 번째, 대전까지 간다. 그리고 대구까지 가고, 그 다음 부산 톨게이트로 들어간다. 그 다음 여러분 도착했으니까 이제 해운대로 가야겠죠. 해운대로 간다. 그리고 도착해도 거기서 내려야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내린다. 이렇게 7가지로 동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잘게 쪼개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에도 또 어떠한 동작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전까지 가기 전에도 어떤 휴게소에 들린다든지 이러한 동작까지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요, 바뀔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목적지로 가는 동작이라는 것은 확실히 똑같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고 그 방법을 여러 동작으로 작게 나누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여러 조건을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서대로 연결된 동작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시를 저희가 살펴봤던 것을 통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조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또 새로운 예제를 저희가 함께 익히면서 더 알고리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인데요. 3개의 과일 무게를요, 잴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제어가 이게 틀렸네요. 네, 맞춤법이 네, 제가 I죠. 네. 무게가 큰 순서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그거를 바로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3개의 무게를 측정하고 무게가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순서대로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사과, 배, 포도와 양팔 저울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양팔 저울이 준비되어 있네요. 사과, 배, 포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크게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사과와 배의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순서죠. 자, 사과와 배의 무게를 달아보니 어때요? 배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배와 사과의 위치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지금 무거운 것은 바로 배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무게를 재지 않는 게 포도가 있는데요. 포도랑 사과를 잴 수 있는데 먼저 배와 포도의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여전히 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배의 위치는 바뀌지 않겠죠? 배 다음에 사과였고요. 근데 이제 사과랑 포도가 남았죠. 네,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사과와 포도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포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포도가 바로 두 번째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순서는요. 바로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순서로 나열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배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포도의 위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두 번의 위치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교과서 67페이지를 보면 알고리즘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지금까지도 알고리즘인데요. 한번 나열한 것을 볼게요. 자,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과와 배의 무게를 어때요?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냥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배가 더 무거우면 어때요? 사과와 배의 위치를 교환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배와 포도의 무게를 비교했죠. 또 말해줍니다. 포도가 더 무거우면 배와 포도의 위치를 교환하라. 그리고 마지막 포도와 사과의 무게를 비교하였습니다. 자, 비교하는 건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또 포도가 더 무거우면 포도와 사과의 위치를 교환하라. 왜냐하면 순서대로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크게는 아까 3가지였고 더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바뀌는 것을 말하면 6가지가 됩니다. 또 사람에 따라 더 많게, 더 적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과일의 순서를 바꾸면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요, 사과, 배, 포도 순서로 되어 있을 때 알고리즘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사과, 배, 포도가 있는데 먼저 사과와 포도의 무게를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포도가 더 무거우면 어때요? 사과보다 앞에 오겠죠. 그래서 사과와 포도의 위치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요, 사과와 배의 무게를 비교했네요. 지금도 사과가 더 앞에 있으니까 사과가 더 무거우면 사과와 배의 위치를 또 교환합니다. 자, 이미 앞에 있는데 왜 위치를 교환해야 될까요?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먼저 사과와 포도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요. 이미 위치를 교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가 뒤에 왔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포도의 무게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포도가 더 무거우면 포도와 배의 위치를 교환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인 설명이라서 여러분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집에서 학교까지 가기도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부터 5까지 더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벌써 표현했네요.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을 5번 더하는 것도 1을 1 더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3,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수업 시간표는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표현할 수 있죠. 이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 수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에서 점심 먹기도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반찬이면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게 여러 동작을 나누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합니다. 저희 저번 시간이랑 지난번 시간에 알고리즘에 대한 짧은 영상을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을 끓인다, 라면 스프를 넣는다, 면을 넣는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면 불을 끈다, 뭐 이런 식으로 잘게 그 일의 순서를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일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고요. 좋은 알고리즘은 주어진 조건에서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거기서 다른 곳을 여행하고 다른 지역도 구경하고 오고 싶으면 꼭 최단 거리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가는 것이 목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가는 것을 생각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저희 교과서 70페이지 치즈 찾기를 그림 기호로 표현하기 10단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잘게 여러 단위로 나누었을 때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저희 굳이 그렇게 일의 단계를 나눠서 또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굳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저희는 일을 잘게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귀찮게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요.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함입니다. 컴퓨터는요. 그냥 잘게 쪼개지 않고 알고리즘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의 순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해주고 방법을 알려줘야지 컴퓨터는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과서 71페이지를 보세요. 네, 생쥐가 이 치즈를 모두 먹게 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도요. 그냥 다 먹으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동작을 하나하나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그 다음 위쪽으로 몇 칸 가고, 왼쪽으로 몇 칸 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지 생쥐가 움직이는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10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한 알고리즘을 그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인데요. 여기 위에 또 있네요. 자,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이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과정에서 논리적인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게 되긴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알고리즘을 짤수록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구체적이면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쥐가 움직이는 동작은요. 바로 기호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먹기. 그럼 어때요? 오른쪽으로 2칸 가서 먹고, 위쪽으로 2칸 가서 먹고, 또 위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서 먹어라. 그러면 이 3개의 그거를 다 먹게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기호를요, 글로 표현하자니 이렇게 7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글이 더 와닿나요? 아니면 기호, 아까 그림 기호가 더 와닿나요? 네. 알고리즘을 그림 기호로 표현하는 것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알고리즘을 또 그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이 간결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기호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때요? 이해하긴 쉽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읽어봐야 또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이나 또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호와 글로 표현하는 방법의 장점을 모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서도라는 건데요. 순서도는 이러한 기호들을 조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네모 상자에 넣어놓고 또 화살표를 표시해서 순서도를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순서도입니다. 순서도의 주요 기호와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네모 상자가 바로 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동그라미는 연결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은 입출력, 그리고 화살표는 흐름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동, 다른 곳으로 연결되었는지,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모양은 터미널로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요. 또 이 마름모는 판단, 참과 거짓을 선택합니다. 또 사각형인데 밑에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서류로 프린터로 결과 출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원기둥은 디스크,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알면 같이 조합해서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도의 이 기호를 이용해서 실제로 순서도를 표현할 텐데요. 생쥐가 치즈 3개를 모두 먹는 과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 한 칸으로 이동, 그리고 다시 오른쪽 한 칸으로 이동하고 치즈를 먹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또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치즈를 또 먹고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치즈를 먹고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호를 알면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식 충전으로 프로그래밍과 순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네,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코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코딩 얘기했는데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일의 단위를 하나하나 잘게 쪼갠 것, 즉 알고리즘.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순서도는요, 알고리즘의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까 글과 기호의 조합으로 나타냈죠? 마름모, 평행사변형, 원형 등 여러 종류의 도형과 이를 이어주는 화살표로 구성되며 일의 처리 방법과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을 말합니다. 친구들, 그러면 활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 상황을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종찬이는요, 친구들과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늦어져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 용돈이 3,000원보다 많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영화관 앞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순서도로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용돈 3,000원이 있으면 택시를 탄다. 그리고 영화관 앞에서 하차한다. 없으면 어때요? 버스를 타야겠죠? 네, 없으면 노로 가서 버스를 탄다.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사항, 용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바로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름모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어때요? 적절한 명령문을 써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작과 끝은 이렇게 네모가 아닌 가해가 둥그스름한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도형 기호를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순서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였죠? 네, 2가지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도 논리적인 힘, 즉 논리력이 키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알고리즘이란 치즈 찾기를 그림 기호로 표현하는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코딩이란 이런 거구나 조금 이해하셨죠? 네, 이제는 다음 시간엔 또 사진 찍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저희 벌써 문장 읽어주기, 목소리 알아듣기 이렇게 2개의 앱을 개발해 봤어요. 이번 3번째로 만들 앱은 사진 찍는 어플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앱을 복습하고 오면 더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네, 안녕.